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예전보다는 많이 증차됐다고는 하지만 이 배차를 위해서는 아직도 장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명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노원역 세범대학 노원역 위에 있는 그 세범대학원 네. 아십니까? 네, 접수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까지 소식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여의도 쪽 부근 대기자 주민들로서는 좀 48명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오래 걸리면 2시간도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방안으로 마련된 장애인 콜택시. 하지만 이용을 위한 대기는 일상입니다. 항시간이 7시기 때문에 거의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장애인 콜을 예약했는데 지금 콜센터에서 지금 40몇 분이 대기 중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인 서울시설공단은 이용자의 평균 대기 시간이 36분으로 측정됐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체감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대기 시간 불만이 31%로 1위를 차지했고 불친절한 서비스 역시 25%를 차지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많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에게는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현재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에게는 이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차량 분리 배치와 각 지자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농장 일을 시킨 전직 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난방도 되지 않고 곰팡이가 가득한 숙소에 거주하며 암과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에 66세 A씨가 휴대용 산소 공급기 줄을 코에 끼고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A씨는 전직 도의원인 67세 오모 씨의 농장에서 10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글을 쓰거나 간단한 숫자 계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점검을 하던 중에 농장에서 초췌한 모습의 노인이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6년 전북 순창에서 A 씨를 데려와 곡성과 장성 농장 두 곳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임금은커녕 작년부터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A 씨의 기초연금 중 21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암 치료비로 쓰자며 A 씨 명의의 논을 팔게 한 뒤 3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시멘트 바닥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하다가 식도암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밭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픈 데는 1월 초에 알았어요. 12월 달부터 아팠대요. 그 안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오더라고. 수족을 싹 오는데. 근데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다 그냥 깜짝 놀라서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A 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전남 목포 지역 요양병원들이 비의료인들이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거나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400병상 규모로 빈 병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목포의 요양병원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이 병원이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고용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만 가능하지만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병원은 3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00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 등을 환수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의 또 다른 요양병원입니다. 석 달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의혹 등으로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의심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명을 한 거죠. 경찰은 전남 지역 다른 요양병원들도 사무장 병원이나 직원 허위 채용 등에 의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국내 척수장애인의 초기 재활을 위해 척수장애인 재활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국회에서 척수장애인 초기 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재활 시스템의 부재로 초기 재활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일상 복귀를 위한 훈련 기간조차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목적으로 둔 의료기관에서의 입퇴원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국내에서도 스웨덴과 같이 직장이나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하는 척수장애인 재활 시스템의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이 공평한 하루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 함께 달력을 만들며 그 의미를 나누는 작가가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인쇄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달력이 아닌 364개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숫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달력이 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 표현 방법도 제각각인 이 숫자들은 364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달력 조금은 이상합니다. 1년은 365일인데 이 달력의 숫자는 364일만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예술처럼 누군가가 이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하루가 공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이 달력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거에 이제 그 날짜를 비워둔 거에 담겨 있죠. 지난 2015년 달력 제작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만들어진 2017년 달력의 주제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쓰는 하루. 최 작가는 달력 제작을 위해 터키, 네팔, 몽골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달력에 표현했는데요. 최 작가는 이를 토대로 전시회는 물론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달력으로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또 12월 16일 날 전시를 해요.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려고 해요. 수익금은 전액 정말 도시 빈민들, 다문화 이주민들, 또 난민들 이런 분들 전액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12월 2015년 달력 누구보다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 작가는 달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의미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루를 쓰다의 의미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썼고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의미까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잘 전달되고 소중한 하루, 평등한 하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지난 2012년 창단한 노숙인 연극단 연필통. 맨 처음에는 노숙인 연극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엿한 독립극단이 됐습니다. 극단 연필통이 6번째 공연을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명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로의 한 극장. 사람들이 좁은 분장실에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고 무대 위는 무대 소품을 설치하느라 바쁩니다.
노숙인들로 이뤄진 극단 연필통이 6번째 정기 공연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처음 먹으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해. 지금 사실 여러분들 1년 농사 지금 끝내시는 거예요. 잘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갑니다. 준비! 1년 동안 준비한 이번 연극이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나길 바라며 연필통 단원들은 연습도 실전처럼 연기합니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주의식 단원. 전문 연출가와 함께 준비한 이번 연극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품 내용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우리 단원들이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노숙인 출신들이 이 연극을 한다는 그 자체, 그 의미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걸 이루어낸다는 거, 그런 쪽에는 좀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번 연극은 대학로 키 작은 소나무 극장에서 이번 달 말까지 공연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기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세대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2016년 경기도 노인 성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2016년 경기도 노인 성문화 축제가 노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내 노인 세대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행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게 이 나라의 든든한 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성인식 개선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노인봉사활동 동아리 여울봉사단의 라인댄스 공연으로 시작한 축제는 성권리 선언문 낭독, 유공자 포창이 이어졌고 노인들의 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저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됐고 와서 들으니까 유익한 점이 많네요. 지금 피 검사도 하고 혈당 검사도 하고 또 이 혈액도 찍어보고 다 했어요. 너무 좋아요. 또한 행사장에는 성상담과 비뇨기과 질환 상담 등 11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장애인 활동가의 활동과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연합모금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연합모금 사업을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 광주시 예글이나 장애인복지센터를 선정해 후원금 모금과 활동가 공모 등을 맡겼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가의 긴급 지원 서비스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경기 북부 장애부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며 겪었던 사례와 장애아동 복지현실,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48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9년째로 소록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미용봉사와 집안 청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2016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활 한마당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한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립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종교단체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무료 급식에는 노인 50여 명이 참여했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독도 칙령 공포 116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에서는 독도 칙령의 날을 맞이해 미스 대구 경북과 플래시몹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에서는 경주역 광장에서 제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와
독도사랑, 나라사랑 미술공모전 100일장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재능나눔 행사인 찾아라 경북엔 영양 행복마을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벽화 그리기와 의료봉사 서비스, 식사봉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노인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가족, 이웃 등과 단절돼 복지 사각지대 노인 도민들을 발굴해 온정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온정 우체통은 질병, 실직, 장애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당사자나 그 이웃이 사연을 적은 쪽지나 엽서를 넣는 복지 전용 우체통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문수동과 미평동 등 15곳에서 우체통을 시범 운영합니다. (10대) 빈집털이범인 로키와 알렉스 그리고 머니는 밑바닥 삶을 청산하기 위해 눈먼 노인을 겨냥한 마지막 한탕을 준비한다. 노인이 잠든 사이 그에게 현금을 쟁취하려던 순간 마침내 그가 깨어나게 되고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전 속에서 모두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현금을 노린 10대들이 눈먼 노인의 집에 갇히며 겪게 되는 극한의 공포 스릴러 맨 인 더 다크. 영화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신선한 소재와 예측 불허의 정예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하는데요. 불이 꺼지는 순간 출구 없는 지옥으로 변하며 역전되는 상황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스릴러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카의 여왕 김연자와 트로트 가수 서른도가 준비한 무대 김연자 서른도의 트로트 청춘열차. 오는 11월 4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장노예 사건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은 이 장애 특성을 악용했고 장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있다면 바로 경찰이나 복지TV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